자,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리고 오직 추구하는 것은 국가 이익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워낙 안 좋은 상태로 치달아 가지고 급기야는 이번 7월 1일 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하고 그 90일간의 수출 심사를 거쳐서 그 이후에 통과가 되면은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보내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게 수출 통제에 나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런 조치를 예단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초에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된 에칭가스를 한 3일 동안 수출 중단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습니까?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11월. 그 강제징용 판결이 예. 나온 이후로 업계와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런 징후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6월 27일, 28일 대통령이 G20에서 오사카에 갔었죠. 가서 통상 개최국의 그 정상과는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유별나게 그걸 못하고 뭐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또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7월 1일 날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세계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된 것인데 이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해석하기를 7월 20일 날 있을 일본의 참여연 선거 용어로 했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이 사안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이로 인해서 꼬여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풀릴 기색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6월 27일, 28일 G20 갔을 때, 28일, 29일 갔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준 일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5월에 이미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있었고 G20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투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 그 대법원의 작년 10월 말에 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2006년 8월 말쯤에 8월 20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 청구권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8개 항을 우리가 61년도에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5번째 항으로 그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강제징용을 당한 그 당시 생존자 또 사망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렇게 그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국무총리가 지금 여당의 대표로 있는 이해찬 의원이고 또 민정수석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예. 그리고 자, 그런데 그럼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거 하고 그때는 그게 청구권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달라진 이유가 뭐죠?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까? 네, 2006년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그때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원고에 포함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조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 잠깐만요. 2006년도에 제외된 것은요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그 원자력 피폭자, 그다음에 위안부, 그다음에 사할린 강제징용 요 세 카테고리는 빼고 다른 분야인 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그때 보상을 했습니다. 이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 기조로 법원의 판결이 이어져 오다가 2012년 대법원이 그걸 뒤집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하고 이번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2012년 판결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 중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권 분립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도 중시해야 되지만 2006년도에서 만일에 정부가 그런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 사망자에 대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생존자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볼 때는 이 태도가 그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예. 그 우리가 이게 그 이번에 그 수출 규제로 이어지면서 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책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이번 문제의 소송이 제기된 것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도 정부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책을 말씀하시라니까요. 대책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고 그걸 다 여기서 공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우선 WTO 제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TO 제소하면은 벌써 앞에 심의기간 그다음에 그 중재 제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벌써 한 3년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요? 네. 그다음에 수입선의 다변화 또 우리나라 소재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은 맞대응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정부 여당의 책임인데 피해가 발생하면 하겠다? 이 인식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외교적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